경복궁 담벼락에 수십 미터 길이의 낙서라니요. 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경찰 출입하는 전민석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범행을 저지른 지 사나흘 만에 피해자가 전부 다 붙잡힌 겁니다. 이 정도면 빠른 건가요? 네, 꽤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낙서가 확인되자마자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서 서울 광화문 주변의 CCTV 수백 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신원이 특정되자마자 체포 영장을 받기까지 만 하루 정도 걸렸다는데 보통은 이틀에서 사흘이 걸립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특히 서둘렀다는 의미겠죠. 네. 어제 오전 서울경찰기자단의 체포가 목전인 상황인 게 알려졌고요. 경찰은 10대 남녀 피의자 2명이 달아날 경우를 대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녁 7시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집행했습니다. 낙서 내용을 보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과 주소가 나오잖아요. 네. 이들과는 연관이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일단 지금 조사 시작 단계라서 저희가 섣부르게 배우가 있다 없다 여부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면 돈을 준다라는 지인의 제안으로 범행을 했다는 게 피의자 임모군의 주장입니다. 실제 모르는 사람에게서 5만 원씩 2번, 모두 10만 원을 받았다는 게 조금 전 알려졌습니다. 네. 불법 공유 사이트 쪽에서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처음 제안했다는 지인을 불러 조사하면 연관이 있는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낙서를 지우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장비 한 대당 하루에 150만 원 이상씩 돈이 든다고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원래는 이 피의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네. 어떡하죠? 예상 복구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최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복구를 한 뒤에 비용은 훼손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게 청구합니다. 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청구라고 얘기를 네네. 합니다. 2차 낙서 사건의 피의자는 20대 성인이라서 당연히 자신이 부담을 해야 될 테고요. 미성년자들이지만 1차 낙서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안의 피의자들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의 청소년이므로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인 피의자가 거액의 돈을 바로 내기는 어려울 터라 부모님이 피의자 이름으로 대신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5만 원씩 벌려다가 지금 수억 원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피의자들이 별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인지 처벌을 강하게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네, 지난 2008년 서울 숭례문 방화 사건이나 또 2014년 합천 해인사 낙서 사건 당시에도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었죠. 네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란 예비음모죄와 비슷한 형량입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소환재판으로 처리할 건이긴 하지만은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일반 재판으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복궁 담장이 원형 그대로가 아닌 복원문화재라서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민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